안녕하세요. 오늘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아이온큐 같이 볼 거고요. 자, 오늘 아이온큐가 사실 어제장 같은 경우 아이온큐 굉장히 뻔한 움직임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래에서 콜옵션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었고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그래 보시다시피 쭉 올라갔죠. 올라가다가 윗골이 달면서 다시 빠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어제 사실 미국장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메타가 거의 기술주를 박살을 낸 그런 밤이었는데요. 이 반도체가 무너지면서 다시 이 주식 같은 위험 자산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S&P 500 0.2% 내리면서 이틀 상승세를 끊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은 1.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지수가 하루 6.3% 급락을 하면서 지수 전체를 끌어내렸어요. 핵심은 이게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메타 뉴스가 아니라 이 시장의 심리의 변화였는데요. AI 랠리를 이끌던 바로 그 섹터가 주저앉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AI에 쏟아붓는 돈이 과연 그만큼 수익으로 돌아오느냐라는 회의가 시장 밑바닥에 깔리기 시작했어요. 이 상승을 견인하던 리더가 흔들린다는 건 단순 조정 이상의 신호겠죠. 이 랠리의 정당성 자체를 시장이 되묻기 시작한 국면입니다. 자, 메모리 차익 실현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요. 빅테크의 투자 축소예요. 캐펙스 이 축소. 그래서 이번 메타 이슈는요. 실질적인 고민거리가 맞고 질문은 딱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투자 축소의 시발점이냐라고 한다면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메타의 상황을 지금 보자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과잉 구축 우려가 있던 인프라를 본인들이 깔아놨던 인프라를 이걸 외부 판매로 수익화하면서 본인들의 이 매출이라든지 마진, 현금 흐름을 보강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메타에서 이제 캐펙스 투자 축소를 하는 게 아니냐 하면서 와장창 빠진 건데 근데 이걸 팩트만 짚자면요. 이게 구형 인프라입니다. 구형 인프라를 미리 깔아놨던 거를 일부 외부에다가 판매를 한 거고 오히려 메타는 차세대 GPU 같은 경우 계속 목말라 하면서 사들이고 있고요. 이거는 불과 3일 전까지도 추가 용량을 입찰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컴퓨팅 사업이 돈이 될 만큼 수요가 강력하다는 얘기고요. 결국 메타에서 이번에 되판 거는 역설적이게도 이만큼 지어도 지금 계속 짓고 있잖아요. 이게 남아도 팔 수 있으니까 지금 팔렸죠, 이게. 구형이 팔렸습니다. 팔 수 있으니까 계속 지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그리고 차세대 GPU는 지금 너도 나도 다 사고 있단 말이에요. 3일 전까지 메타에서 입찰했죠. 그래서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노이즈가 있죠. 어찌됐든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 어제 간만에 이 포지션도 굉장히 좋았는데 아이온큐 올라가다가 쭉 다시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온큐 최신 계약건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 계약의 핵심, 물론 숫자도 중요하지만요. 이번 계약은 숫자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호주에 첫 공식 루트가 열렸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 내용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공식적으로 금요일이죠. 내일은 휴장입니다. 독립기념일로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이 사실상 옵션 만기일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아래에서 콜옵션 대량으로 잡혀 있는 상태고요. 오늘은 만기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차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 70달러라든지 콜옵션 잡혀 있는 것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옵션 포지션을 알면 좀 더 디테일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본인의 매매 전략에 좀 녹여내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이온큐 이 최신 계약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처 머터리얼스와의 150만 달러짜리 클라우드 사용 계약이 나왔습니다. 근데 숫자도 숫자지만요. 이거는 아이온큐가 호주에 주권형 양자 컴퓨터를 깔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첫 공식 루트가 열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아처라는 회사는요, 호주 ASX 상장 양자 기술 회사고요. 자체적으로는 탄소 기반 큐비트, 양자 소자, 센싱, 진단 기술을 개발해온 회사입니다. 기존의 이 아처의 방향은요, 거대한 양자 컴퓨터를 전체를 직접 만들겠다 보다는 반도체 공정과 결합 가능한 양자 부품, 그리고 IP를 개발하고 파트너십으로 상용화하는 모델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온큐와도 굉장히 잘 맞을 파트너로서 잘 맞을 것 같이 느껴지시죠? 이번 계약 구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처가 아이온큐에 3년 동안 이 150만 달러를 지급하고 그 대가로 아이온큐 이 클라우드에 접근을 합니다. 계약상 아처는 처음에 이 25만 달러를 내고 이후 6개월마다 25만 달러씩 지급을 하면서 아이온큐는 아처의 이 포르테급 시스템 접근권, 향후 템포급 또는 후속 시스템 접근권, 시뮬레이터, 전문가 자문, 컨설팅을 제공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처가 아이온큐 클라우드에서 양자 알고리즘,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을 개발하는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처는 자사의 QML, 즉 퀀텀 머신러닝 기반 금융사기 탐지 프로그램 같은 알고리즘을 발전시키고 고객사들과 함께 추가 양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이온큐 전문 엔지니어링 팀도 아처의 알고리즘 선택이라든지 평가, 향후 시스템 계획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처와 아이온큐가 호주 내 양자 컴퓨터 배치를 평가한다라는 부분이에요. 호주 주권형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위한 데이터 센터 적합성을 검토하고 기업과 정부와 연구, 교육 섹터 고객들과 접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권형이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소버린이라고 하죠. 이 소버린은요, 이 단순히 호주에 서버 하나 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라든지 방위, 금융, 사이버 보안, 연구 데이터처럼 해외 클라우드로 보내기 어려운 민감 데이터를 자국 내 인프라에서 처리하는 능력을 뜻해요. 아처 CEO도 은행이나 국방처럼 기밀성과 데이터 주권이 중요한 분야에서 호주 내에 양자 컴퓨팅 수요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온큐 주주 입장에서 보면요, 이 계약은 굉장히 전략적인 옵션 가치가 크다라는 거예요.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는 클라우드 사용권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고객 수요를 만들고, 마지막에는 호주 내에 물리적 시스템 배치까지 검토하는 흐름입니다. 즉, 클라우드부터 시작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고객 파이프라인에서 데이터 센터 평가를 이어지면서 온쇼어 시스템 배치라는 단계적인 확장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이온큐가 이미 호주 쪽에서 발판을 만들어 왔다라는 점입니다. 갑자기 생겨난 계약은 아니고요. 2025년 아이온큐는 호주 이머전스 퀀텀과 전략적인 협업을 발표를 했고요. 이 협력은 호주 양자 역량 강화와 아이온큐의 글로벌 확장 로드맵을 위한 거다라고 2025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아처 계약은 갑자기 튀어나온 이벤트라기보다는 아이온큐가 이런 호주 지역에서 현지 파트너라든지 이 고객 수요, 데이터 센터 후보지를 하나씩 연결하는 과정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업도 잘하고 있는 거죠. 보면 이 국가별로 주권형, 소버린, 이 주권형 양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로 지금 포지셔닝이 정확히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포인트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팅이 방위라든지 금융, 사이버 보안 이쪽으로 점점점 확장될수록 각 국가는 해외 클라우드 접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하죠. 이런 민감 데이터는 해외 클라우드 접속 불가능입니다, 사실. 그때 필요한 거는 자국 내에 배치 가능한 신뢰성 있는 양자 시스템이죠.
그 단계에서 현재 가장 가까이 간 거는 아이온큐가 유일하고요. 그래서 숫자만으로는 작은 매출 계약이지만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까지 들고 가느냐. 어제 올라갔어야 됐는데 이런 매크로 환경 때문에, 특히 메타 때문에 쭉 빠진 거, 이런 것들. 하지만 내가 세력의 포지션들을 제대로 몰랐다면 사실 단타 치다가 털릴 수도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털리지 않는다라는 거고, 결국 미국 시장은 계속 가는 놈이 가서 계속 가는 시장이죠. 그래서 어떤 이슈를 봐야 될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른 종목들도 제가 잡아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주도주 AI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이 병목이 발생하는 지점, 이 지점을 캐치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종목 엔비디아입니다. 제가 시계열을 길게 띄워놨는데 결국은 이 종목이 1달러도 안 되는 종목이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뭐 200달러 넘는 거죠. 그럼 단순 계산하면은 200배 넘게 오른 종목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자, 엔비디아는 이 AI 시대에 연산 병목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라는 거예요. 기존 CPU만으로는 GPT 같은 대형 AI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추론하기에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었죠. 그래서 빅테크, 클라우드 기업, AI 스타트업들이 전부 더 많은 GPU를 사야 됐고요. 그 수요가 이 엔비디아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달러짜리 기업이 200달러 넘게 이렇게 200배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목을 잡는 자가 승자다라는 거고, 그럼 이 AI 시대에 우리가 잡을 그 다음 병목은 어디냐라는 거죠. 자, 힌트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병목은 전력이라는 거죠.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죠. 전력 소비가 공포스러울 지경이라고 해요. 어느 정도 전력 소비가 되고 있길래 난리냐. 자, AI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이게 일반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도 일반 데이터 센터가 있고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론용 데이터 센터가 다릅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유튜브에서 영상 보고 그리고 클라우드에 뭐 사진 저장하고 이거는 일반 데이터 센터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지금 GPT라든지 이런 제미나이 모델들이 경쟁하죠. 그거는 이 AI 데이터 센터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학습과 추론을 위해서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AI 데이터 센터는 끊기면 안 되는 거죠. 전력이 24시간 풀로 돌아가야 돼요. 일반 데이터 센터는 중간에 끊겨도 됩니다. 전기를 썼다가 안 썼다가 이게 가능한데 AI 데이터 센터 추론용은 절대로 끊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하면서 보시다시피 이게 이 냉장고 모양의 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력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거의 13배 전기를 잡아먹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이게 추론용 AI 데이터 센터 안에 거의 수백 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린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유실되는 전력을 어떻게 아낄 수 있는가가, 이 과정에서 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업체가 또 하나 나오겠죠.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병목과 바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변압기 플러스 정유기 플러스 인버터 플러스 배전반을 여러 단계로 거치던 구조를 SST 분산형 전자식 변압체계라고 해서 하나의 전력전자 플랫폼으로 줄이면 이 설치 공간이라든지 변환 손실, 전력 제어 복잡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AI 시대에 차세대 병목을 잡는 회사가 어디냐? 엔비디아는 연산 병목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는데 이 전력 병목에서 가장 돈을 또 많이 벌 회사 후보들이 있겠죠. 몇 후보들이. 그중에 후보들이 어디냐? 회사들이 어디냐? 그래서 지금 AI 시대에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이 AI 시대의 성장과 함께 더불어서 동반 성장이 기대가 되는 곳이고요. 자, 지금 이 종목 제가 영상에서도 공개할 수 있는데 솔직히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은 수급이 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제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로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시면은 거기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새 창이 하나 뜨게 돼요.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혜택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체크하시면 되고 이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드린다고 해서 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제가 오히려 저작권 때문에 띄워놓지 못한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미국 자료 다 유료인 거 아시죠? 엄청 비쌉니다. 이런 최신 자료들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고 대신에 이 대가는 제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지 이게 뭐 가치가 없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남는 시간 동안 좋은 선택하셔서 자료 확인하실 분들 확인하시고 대응 잘 하셔서 수익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